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4월 18일입니다. 이번 방송은 고고TV가 계속해서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우파 보수의 중도 확장을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유튜브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두 번째는 지금 인터넷을 달구고 네이버 댓글을 달구는 일부 우파 보수 유튜버란 사람들의 사전선거 부정투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봉규 방송, 정광용 방송, 그리고 신의 한수가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신의 한수는 처음에 하다가 내린 거로 요새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봉규 방송 썸네일을 보니까 약 80만 명이 사전선거 부정투표를 한 80만 명이 시청을 했고, 그 전에 방송했던 봉인 문제, 봉인이 교체되었다는 그 문제도 한 20만 명이 방송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터뜨린 것도 정광용 과거 박사모 회장이었죠. 방송에서 했고, 이 방송을 들으시기 전에 고고TV는 이 부정개표 선거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가할 것이므로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분은 나가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보수 우파 또는 문재인을 반대하는 세력이 언제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며 이런 비참한 짓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제가 왜 고고TV를 지금 오늘 나흘째인데요. 총선이 끝나고 아직까지도 기운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어제 한 명의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40대 후반인데요. 제가 30대 초부터 알고 제가 많은 가르침을 강의도 하고 한 친구인데요.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요번에 미래통합당 안 찍었어요. 차명진 막말 때문에 도저히 찍을 수 없었어요. 강남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 잘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투표는 개인의 권리지. 그걸 갖다가 나한테 말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유튜브를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전화 드렸어요. 기운 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민심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해가지고 고고TV를 후원하시는 분들은 고고TV가 계속해서 방송을 할지 안 할지 충원을 달라 했더니 후원하시는 분들은 한 명도 이메일이 안 왔어요. 후원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댓글도 안 달아요. 나 솔직히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10만 원씩 후원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방송을 하지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에 이메일을 열어보니까 옆에 붙어 있는 같은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이 사람은 20대라 그럽니다. 이름은 밝힐 수가 없고 읽어보세요. 고고TV 여명님의 영상을 자주 시청하는 평범한 20대다. 보수를 지지하며 다른 우파 유튜브를 시청했지만 고고TV를 알고 나서 고고TV의 영상만 시청하는 중이다. 기존의 보수 유튜버들과 달리 깨어있고 괴리감이 들지 않는다. 저도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말씀하신 대로 보수는 변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고 나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보수 유튜버들을 바라보며 절망했지만 고고TV 여명님을 보고 다시 한번 현실을 마주하며 정신을 차리고 절망감을 벗어나고자 한다. 나라가 정상이 될 때까지 계속 응원하겠다 하는 이메일이 왔어요. 20대 남자라 그럽니다. 제 유튜브를 의외로 2030, 40이 꽤 봐요. 제가 시청자층을 분석한 구글 유튜버 분석란에 들어가 보면은 고고TV는 항상 우파 보수를 중심으로 중도 외연을 확장해야 되고 중도를 끌어들여야 한다. 그래야 정권을 잡고 총선에서 이긴다 하고 방송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봉규 TV가 지금 인터넷 네이버도 댓글이 많이 달리고 또 며칠 전부터 고고TV 댓글에도 많이 달립니다. 제가 이 이봉규 TV가 주도하는 이 사전투표 부정, 그죠?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개월 전에 국민 개헌 국민 발안제가 국회에서 통과됐죠. 그죠? 어, 국민들이 개헌을 발안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김무성 또는 몇 명, 미래통합당의 몇 명, 그리고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하고 통과됐죠. 그거를 갖다가 울거먹은 우파 유튜버들이 무슨 논리냐 하면은 개헌을 하려고 한다. 나라를 망치려고 김무성이가 역적으로 개헌을 하려고 한다 하는데 지금 말이죠. 그 말 쑥 들어갔죠. 그런 식으로 조회수를 올리고 사람들의 위기감과 불안감을 자극시켜서 돈을 버는 것이 우파 유튜버들입니다. 고고TV는 항상 말을 하지만은 중앙일간지나 지방일간지까지 나오지 않은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세연 있죠. 가로세로연구소. 정치와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자고 하는 그 방송이 정치와 아무도 연관이 없는 김건모란 가수의 사생활을 갖고 들고 나와서, 그죠? 구독자 수는 늘리고 조회수는 늘려서 광고 수익과 후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국민들한테, 일반 시민들한테 왜 남의 사생활을 건드리냐 하고 아주 융단 폭격을 맞았죠. 그럼에도 아직 건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제가 TV 조선 정도뿐이 안 봐요. 뉴스나 그 정치 방송을. 거기 나오는 고성국 박사도 있고 또 최병묵이라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이 TV 조선의 개군 논설위원입니다. 제가 둘을 참 좋아해요.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는 그 사람들도 유튜버도 하면서 또는 그 TV 평론 프로에 많이 나오죠.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TV 종편의 발언과 자기 개인 유튜브를 보면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개인 유튜브는 일단 조회수를 올리고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불리한 말을 안 합니다. 안 하죠. 지금 현재 이 부정선거 개표 방송 이런 거에 대해서 이봉규도 옛날에 그 많이 나왔죠. TV 종편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강직들에도 나오고 정치학 박사입니다. 일본에. 이 친구가 아마 고려대 나왔나? 아니야. 서울연고대는 아니지 아마? 모르겠어요. 확실히. 그런데 이 부정 지금 우리가 선거에서 완패했죠. 참패했죠. 그죠? 그럼 우리가 반성부터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나 하고 우파 유튜브라면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방송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도 조회수를 올려야 되니까 하루하루 사는 거 하루하루 돈을 더 벌여야 되는 게 급해서 그런지 그러면은 그 고성국이나 최병묵 같은 사람이 이 부정선거는 부정선거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팩트 체크를 들어가고 그렇지 않다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또 안 해요. 왜 이런 방송을 이봉규과 같은 우파 유튜버가 잘못된 걸 지적하면 자기들도 욕을 얻어먹고 조회수도 떨어지고 구독자 수가 탈퇴하기 때문이죠. 고고TV 지금 구독자 탈퇴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내가 그 후원 제도를 도입한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좀 도와달라 그 방송뿐이 안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우파 유튜브 시청자들만 보면 괜찮아요. 우파 유튜브 시청자들만 보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길 줄 알았는데 졌다. 너무 억울하고 눈물이 흐르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극우 하는데 저는 극우는 없다고 봐요. 대한민국에. 오히려 극자가 있다. 극자가. 그런데 그 아스팔트에서 그 3년 동안 그죠? 문재인 퇴진을 외치던 그 나이 든 분들이 저는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계속 하는 방송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유튜브에서 팔지 마라. 심지어 그 황태순 같은 걔는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썸네일만 보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번 2020년 총선은 다시 문재인 대 박근혜다. 이런 방송을 했어요. 황태순 방송. 그런 방송하는 애들이 많아요. 많았어요. 그러나 저는 항상 말을 하기죠.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려면은 명예회복을 시키려면은 총선 압승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박근혜를 잊어버려야 한다. 뛰어넘어야 한다. 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살릴 수 없다. 이번에 보세요.
180석을 우리가 장담했는데, 그죠? 언론에서도 그런 말이 많았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 달 전만 해도. 그런데 180이 아니라 108석 얻었어요. 108석. 또 108번 내가 갔죠. 그렇죠. 안철수당까지 하면 딱 108석, 108석. 기기절묘합니다, 이거. 어? 그러면은 저쪽에서 지금 190석이 넘어요. 192석이 돼요. 그러면은 8석만 하면은 개헌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껴야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분석하고 이제부터 다시 살리자. 이 나라를 다시 살리고 2020년은 2022년 대선은 얼마 안 남았다. 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사람을 갖고 가자 해야 되는데 정규자란에는 또 홍준표를 끌어들여요. 이때까지 박근혜 파례를 하더니 이제는 홍준표 파례를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지.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파 유튜버들 보는 사람만 거기서 놀면 되는 건데 그게 저 같은 이제 보수를 개혁하고 중도를 왜 확장시키자 하는데도 그 쓰레기들이 넘어오는 거죠. 그리고 일반 네이버 댓글에도 막 그 유튜브를 보고 달아요. 그러면은 또 한 번 일반 국민들은 자와 우를 제한해 일반 국민들이 우를 심판했으므로 그 사람들은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더 비호감을 갖는다는 거죠. 왜? 다 알고 있죠. 고승국 TV 같은 경우 출연시킨 자칭 우파 유튜버 정치인들은 요번에 다 떨어졌죠. 그죠? 그 사람들이 빨던 유튜브 그 정치인들은 다 떨어졌어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지 저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변해야 됩니다. 유튜버가 변하자면 안 돼요.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유튜버라는 것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2022년 대선을 위해서도 유튜버는 SNS의 선두에 섰습니다. 이 SNS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우리가 대중을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변해야 됩니다. 자, 이거 보시죠,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선구자 방송이라는 데서, 봉인, 그 투표 참관인이 자기 봉인했었던 그 이름 글씨체가 다르다 해가지고 나왔죠. 그죠? 근데 그걸 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그러면 그걸 봉인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참관인들 이 인터뷰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도 봤는데 우리 입회하에 참관인 봉투를 뜯고 붙이고 이러는 것이지 뜯은 자국이 없다. 그리고 서명도 그 사람이 할 때 그 당시 그 서명이다 하고 말을 해요. 이 선구자 방송도 박근혜 팔이죠. 박근혜 대통령 팔의 방송인데 자,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이 0.39 법칙이 나와요. 0.39 법칙. 이거는 볼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러니까 모두가 이상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배분될 수가 있냐. 사후선거, 투표함을 사전선거함을 까봤는데 이런 논리인데 제가 근거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사전투표일 당시에 그 우파 유튜버에서는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다.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댓글 저한테도 엄청 많이 달리고 네이버에서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전투표용지를 부정이 아니라 민심을 한 번에 표출시키는 게 좋다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투표일 날 당일 가서 했는데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선거 영향이 있으니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 그래 안 했잖아요 자기들이. 그런 방송을 주도하는 시청자들은 가서 안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사전투표 문제를 갖다가 부정을 갖다가 내세운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당시에 이 사전투표 선거 이후에 이게 탓세전이 됐죠. 그 당시에만 해도 그 우파 보수가 차명진이 막말이 터지기 전이었어요. 미래통합당에. 그 전에 그래서 친문들 또는 좌파들이 위기감을 갖고 가서 많이 투표했어요. 우파 보수는 이대로 가면 이긴다 해가지고 우리는 본투표에 가서 결론을 내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떨어졌죠? 그 이후에 떨어진 게 차명진의 막말이고 그때부터 미래통합당은 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00석도 103석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관외투표가 나오죠. 그죠? 관외투표에서 이번에 다 덮어지고 사전선거에서 다 엎어지고 있죠. 지금 우리 막판에 그 선거방송을 보면 전 그때 그걸 느꼈어요. 이게 바로 차명진 씨가 막말하기 전에
좌파 진보들이 결집해서 투표장으로 나갔었고, 그 다음에 관외 투표가 또 있었죠. 본투표. 그때도 차명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래 그 둘로 다 엎어졌다 하고 생각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이런 비참한 짓을 할 겁니까? 돈벌이 방송을 위해서 언제까지 그 조회수 올리고 광고 수익 따먹고 후원받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할 겁니까? 이러면 또 지고 벌써 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은 반성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칠 것인가가 문제지. 왜 이걸 가지고 자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국민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이게 극우 유튜버도 아니에요, 걔네 우파 아니에요. 그 우파 방송이라는 데도 우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돈벌이 방송이고 좌우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파 좌파를 가는 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나가는 거지 반문재인이고 문재인을 갖다가 조질나게 비난만 하면 우파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나이 드신 분들도 앞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선구자 방송이나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0.39 법칙 이거 말이죠. 그건 내가 근거를 말씀드렸고 그 사전투표는 차명진이 막말 전에 나온 거고 그래서 좌파 진보가 결집했던 거고 관외투표는 차명진이 막말 이후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을 심판한 거라서 당연히 진보 좌파의 표심이 많이 작용했고 일반 국민들이 그쪽으로 가서 미래통합당을 심판해버려서 선거 이거 사전선거나 관외투표로 갔다가 뒤집어 버렸죠. 미래통합당을 요번에. 거기서 패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선구자 방송이나 그 다음 이병구 네가 말이야. 네가 현장에 있었냐? 정광용이 네가 현장에 있었냐고. 현장에는 말이죠. 우리가 미래통합당 당원들이나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참관인들이 얼마나 눈을 켜고 불나게 그걸 쳐다봤을까 합니까? 부정선거에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요만큼이라도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래통합당에서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참관인들이나 미래통합당 당원들한테서. 그죠? 그럼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고 떨어진 사람들 있죠? 뭐 오세훈이나 이현주나, 또는 민경욱이나 김연아나, 다 쉽게 떨어졌죠? 역전당해가지고 막판에 가서. 이게 관외투표, 사전투표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역에서 오세훈이나 김연아나 이현주, 김선동이나 이런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현장 투표하는데 철저히 감시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이게 수개표죠, 요번에. 비례 같은 경우는. 비례 같은 수개표에 얼마나 눈에 불알을 켜고 봤을 겁니까? 그리고 사전투표를 갖다 이 조작을 하려면 말이죠. AI 정도 되는 두뇌가 들어가야 돼요. 이 전자개표 시스템에서는. 언제까지 이런 거짓 방송을 해가지고 우파 보수를 죽이고 중도층을 달아나게 할 건지 나 진짜 처참합니다. 이준석이가 이런 걸 갖다 자기가 말리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 극우들 우파 유튜버 저것들 때문에 망했다. 요번에 그러잖아요. 그죠? 황교안 대표가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우파 유튜브 출연하고 태극기부터 쫓아다니고 연단에 서고 고성국이는 주구장창 황교안을 빨아댔고 다 떨어졌잖아요. 고성국이가 빨아들이는 그 정치인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십니까, 여러분은? 저 고성국 TV에 감정 없어요. 그분도 그분 나름의 개인적인 성향이 있고 유튜브 방송이니. 근데 이제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왜 고고TV 같은 중규모 8만 9만 뿐이 안 되는 이런 일반인 방송에 TV도 출연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혼자 외쳐야 되는지 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또 집니다. 이러면은 대선 때 이제 불과 총선 며칠 지났다고 반성을 하고 해야 될 건데 뭘 그렇게 분석도 아닌 분석을 내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준석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젊은 친구가 나와가지고 우리 내부의 부정적인 면을 고쳐야 되므로 비판을 하면은 고맙게 받아들여야지. 거기 나이 드신 분이 가서 이준석이 갖다가 씹어대고 욕을 해대고 네이버 댓글 보면은 이게 지금 무슨 참극이냐고. 이게 그러시면 안 돼요.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꼰대라는 것이 그렇게 뭐 부정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저도 꼰대고 꼰대라는 것은 사고의 경직성이 있죠. 완고함이 일방적인 통행을 한다는 거죠. 의견에 있어가지고. 그러나 꼰대의 기질이 좋은 점도 있어요. 미래 세대를 키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좋은 거는 물려주고 나쁜 거는 걔네들한테 안 물려주는 게 꼰대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했고 아직까지도 그거를 못하고 있는 분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응? 자기를 지지 않는 후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 않고 보편적인 이야기나 평론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쫓아가서 난자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대선에도 보수 우파나 국민의 힘을 부정하는 것이고 문재인으로부터 정권을 뺏어오는데 필패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